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부 방송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요즘 재밌는 발언들도 많이 하고 네. 재밌는 행동들도 많이 하고 뭐 정치라고 또 부를 것도 없지만 우리 또 권양숙 여사께서는 또 건어물집에서 꿀을 김정숙 여사. 아, 죄송합니다. 권양숙 여사는 예. 얼마 전에 어제죠. 예. 경선 과정에서 예.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그러니까 건어물 지금 가게에서 시장 방문이 3건이잖아요. 네네. 우리 총리가 예. 우리 세균 총리께서 예. 시장 방문을 하셨다가 말실수를 좀 했고요. 조금이 아니고 뭐 굉장히 실수하셨죠. 어이가 없죠. 이제 그걸 실리치기 위해서 예. 당시 뭐 시장 상인이 뭐 해명글을 올리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실드가 안 되죠. 뭐 그거는 시장 상인 개인의 그럼 시장 상인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더러웠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커피숍에서도 망언은 했고요. 네. 세금 많이 내라느니 네.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공식적인 행사를 나가서 뭐 개인적인 말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그 발언들이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이 거지 같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거지 같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어떻게 된 거냐. 하소연을 한 건데 또 우리 대깨문들이 미친 듯이 공격을 했죠. 아니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서 힘듦도 편하게 토로를 못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바라는 세상이 독재국가를 정말 바라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사람이 먼저다 민주국가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지 같은 새끼들이 거지 같다고 발언을 했다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병신 거지 같은 거죠. 예, 이게 지금 전체 상황이 좀 거지 같잖아요. 지금 뭐 역병까지 하필이면 돌아가지고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은 태평성대에 산다고 쳐요. 예. 근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난 귀한 기회에 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정말 거지 같다라고 얘기도 못 합니까? 얼마 전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글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보면 이제 댓글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 전염병 때문에 더 낮아질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우리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는 식의 댓글을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나요? 글쎄요, 뭐 작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일단 뭐 올해 중국이 이제 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뭐 낮아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데,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어요. 옆집이 못 살면 우리 집도 못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 남들 잘 살 때 우리는 못 살고, 남들 못 살 때 우리도 못 살고, 그럼 우리는 언제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런 식으로 실드를 쳐가지고, 올해 지금 경기, 뭐 상반기는 작살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 뭐 공장도 못 돌리고,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또 하나의 쇼를 기획을 했죠. 시장 가서. 뭐 건어물 시장에서 꿀을 파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진짜 역겨웠던 건요. 네. 뭐 도대체 이원복 씨를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방장을 그 짜파구리를 끓여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는 못 넣으니 등심은 못 넣고 돼지고기를 넣어서 뭐 끓여 먹었다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전문 평론가는 아니지만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짜파구리에 등심이 들어갔던 코드는 네. 짜파구리라는 건 서민 음식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소소한 만찬 같은 느낌의 별미? 어저께 저녁에 저 먹었습니다. 예, 맛있게. 거기에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그렇게 먹을 수는 없으니 등심을 넣었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코드를 읽지는 않고 이게 무슨 음식 영화였습니까?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여 먹는 게 그게 그 영화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나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의식에
도대체 100분의 1이라도 뭘 알고나 지금 첩 드시고 계신 건지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그렇죠. 오늘 이제 기생충 멤버들 청와대에 불러다가 해맑게 지금 오찬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한 얘기를 반복하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시민들 계급 사이에 계급이라는 단어를 저도 좋아합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 정서는 빨갱이에요. 이 계급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드러내는 어떤 비극? 계급 간의 갈등에서 나타난 비극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하하호할 때입니까, 정치인들이?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위정자들은 그 영화를 보고 조잡고 반성을 해야죠. 본인들이 이런 계급의 시민 계급의 갈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메시지는 전혀 없고요. 와, 상 받았어요. 봤죠? 우리나라 강해요. 우리나라 쩔어요. 그게 쩝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우 행복해요. 그게 지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죠. 사람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런 영화를 보고 오늘 같은 날 불러서 박장대소라며 오찬을 즐기는 대가리는 뇌가 일단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영화 자체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 소양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김동연 영화 같은 경우도 모든 게 기획된 쇼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쇼를 통해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정권의 슬픈 현실이죠. 일단 뭐 저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네. 측 지금 현재 여당 측만 좀 비난을 하니까 야당 측도 좀 비난을 좀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 뭐 네, 그럼요. 다 까야죠. 오늘 또 심재철 의원께서 네. 이제 일당이 되면 탄핵을 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어떤 탄핵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다수당이 된 다음에 모색해볼 이야기지. 자중을 했어야죠. 뭐 탄핵을 네. 빌미로 선거를 이끌겠다라는 발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본인들이 뭐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합당해가지고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통미당이 통미당, 통합미래당, 통합미래당, 통미당, 통진당 느낌 나서 저는 별로예요. 무슨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네. 하여간에 그런데 뭐 그런 말씀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개삽질 똥을 푸고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버티고 있다는 건 니네한테는 투표를 못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층에서. 내가 아무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병신 같아도 니네도 똑같아 이 똥 같은 놈들아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잘할 생각을 해야지. 뭐 자꾸 상대방 깎아내려가지고 이게 물론 이때까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왔던 과정이라는 게 최악을 뽑을 수 없으니 차악인 민주당을 뽑아주세요라는 전략이었어요. 네. 뭐 그 전략을 한나라당, 통합미래당이 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국민들의 느낌은 둘 다 최악이에요. 차악이 없는 정치판이에요, 지금. 하여간에 좀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문자 메시지를 또 노출을 해가지고 우리 유승민 의원하고 네. 또 누구죠? 심혜운 의원인가요? 네. 예. 이해운. 이해운 의원이죠. 이해운 의원하고 또 지금 통합을 했는데 안에서 지금 굶고 있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마치 바깥으로 이렇게 일부러 노출을 시키는 듯한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집안에 있는 싸움을 외부에 이렇게 널리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합당까지 했으면 그 그리고 안에서 위치가 야당의 위치 아닙니까? 예. 지금 본인들이 어떻게든 뭔가를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오만방자한 건 마찬가지예요. 하여간에 좀 제가 뭐 이제 여당이 워낙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야당 편을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야당도 잘해서 이번에 설사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잘해서 뽑히는 건 아니거든요. 편을 들려다가 제가 울컥하거든요. 예, 이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무슨 탄핵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진짜 시킬 거면
일당이 된 다음에 통수 치세요, 화려하게. 옛날에 그렇죠.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말만 떠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질 수 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누구를 향한 협박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재밌어서 합니까? 굉장한 나라 방식이죠, 사실. 이게 무슨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야당도 이 모양인데, 지금 여당도 지금 뭐 금태섭 의원 지역구를 둘러싸고 지금 내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모르겠어요. 뭐 저기, 로스쿨 일기 출신이라고 김남국 하던데. 씨요? 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한 거는 TV 나와서 예. 열심히 조국을 수호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백서. 예, 뭐, 지필진으로. 네. 예.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밑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게 바른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한. 네, 그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 이건데 금태섭 의원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지역구 사람은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역 내에 어떤 뭐 좀 트러블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이 중재를 해줘야 될 때 예. 금태섭 의원이 항상 뭐 언론에 노출되든 노출되지 않든 애를 많이 써왔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역구 의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근데 뭐 걱정을 조국 수호나 외치던 인간이 그거를 타이틀로 선거를 해보겠다. 민주당이 이제 눈치는 빨라요. 지금 조국은 어차피 버린 카드거든요, 이제. 선거판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국 얘기를 하지 말자인데 또 이 인간은 또 눈치가 없어요. 뭐, 금태섭 의원만 솔직하게 말하면은 황당한 거죠. 사실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얘기조차 못하게 하는 민주 없는 민주당인 거죠. 또 그것과 또 아울러서 또 우리 오세훈 씨하고. 고민정 씨를 붙였더라고요. 예, 뭐,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왔다는 걸로도 본인이 한때 대권 후보였는데, 뭐 홍준표 의원도 있긴 하지만. 오세훈 씨는 원죄가 있죠. 서울시장을 예. 놓고 벌렸던 캐릭터 삭제빵 한판 승부. 예. 그래 박원순이랑 괴물을 탄생시켰잖아요. 하여간에 근데 고민정하고 붙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종로가 험지 하는데 예. 저는 오세훈 의원이야말로 험지로 가지 않았나. 뭐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야당이 전통적으로 추미애 예. 의원이 뭐 5선을 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정말. 근데 그 지역구 분이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고민정이에요. 그 뭐 대변인 할 때 그러니까- 보셨잖아요. 이 주옥 같은 어록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 받아준 걸 잃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도 네. 약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고민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받아주는 걸 읽은 수준에 가끔 뜬금없는 얘기를 떠들어서 민폐를 끼쳤던 캐릭터인데 이런 양반을 과연 뽑아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목줄을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날리는 것밖에 안 돼요. 뭐 똥이 나와도 1번 찍어줄 건데 뭐하러 신경 씁니까? 지역구 사람들을. 이거는 지역구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무슨 연구가 있습니까? 얘는 누구 하나 꼭 당선시켜주고 싶은데 얼굴빨도 있고 그러니 그냥 너 거기 가서 투표해. 너 당선될 거야. 우리 거기 나가면 무조건 우리 될 거야. 그러고 오는 사람을 당선시켜주고 싶으신 건지 저는 그 지역구 사람들에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하여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인물을 보고 투표를 좀 해주셨으면은 그렇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뭐 당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좀 뭐 저는 근데 솔직하게 김남국 씨가 예. 금태섭 의원 경선에서 이기고 예. 선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 져요. 또 모르죠 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김남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예. 글쎄요. 이게 결국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금태섭 의원같이 자기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해온 의원이 경선을 통과를 못한다라는 걸로도 이미 민주당은 갈 때까지 간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고요. 금태섭 의원이 오히려 한나라당 입장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선거 요소예요. 뭐
민주당인데다가 설마 뭐 경선이 지겠습니까? 민주당인데다가 바른말도 잘하고 예. 자신의 분명한 정치적 철학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특혜나 이런 걸로?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나름 검사 출신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명 경대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경선에서 떨어진다? 그게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양반이 경선을 통과해서 선거에 나온다? 민주당이 아무리 인기가 떨어져도 금태섭 의원은 아마 당선이 될 거예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금태섭 좋은 사람은 예, 국회의원을 해야 돼요. 의원 같은 그 지역구를 분은 위해서라도. 뭐 당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히 또 지지해가지고 또 뭐 선거법 위반 방송되는 건 아니죠. 7명 보는 방송에서 뭐 선거법 위반이 될 거가 있겠습니까? 뭐 그 하여간에 7명이 심지어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네. 2부 방송에서 마치고 네. 3부 방송에서는 또 현안으로 한번 네. 또 찾아보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